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우리 할 것은요, 책의 이제 103페이지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지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지대도 매년마다 이 자체가 딱 한 문제 시험을 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지대만큼은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지대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 즉 옛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지대하고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의 지대 있는데, 이때 공부에 대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고전적 의미의 지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고전적 의미의 지대만큼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대에 대한 기본 내용, 우리 과거에 비록 시험 나왔지만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됩니다. 원래 토지 가격, 지가란 것은 할인율분의 토지 이용 대가 지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말은 결국은 지대가 올라간단 말은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지대가 여기 있는 올라간다면 지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가와 지대는 항상 뭐 있습니까? 결국은 비례 관계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인율이 떨어져야죠. 그죠? 이 말은 결국은 지가와 할인율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된다. 일단 이런 기본적 개념은 좀 알고 가시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시험 나왔지만 지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개 있는데 고전학파와 그다음에 신고전 두 개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전학파, 신고전 가장 구분 기준은 뭔가 하면 토지와 자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산요소, 삼요소라는 것은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크게 세 개 있죠.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토지와 자본을 같은 개념, 같은 개념을 볼 것인가, 즉 투입요소 볼 것인가, 아니면 뭐 있습니까? 구별, 즉 토지 따로 구별, 자본 따로 구별할 것이라는 건데, 이 고전은 기본 전제 이겁니다. 이 자본의 것은 뭐 있습니까? 이 양을 더 늘려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토지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정성 측면을 강조하는 결과는 토지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자본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뭐 신고는 어차피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면요, 특정한 용도의 양이 더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둘 다 뭐 있습니까? 이 투입 요소가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별하지 않고 결국은 같이 보았다는 생산 요소로서. 자, 그럼 결국은 토지를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앞에 설명했지만 토지는 고전학파는 절대 인간이 개입해서 땅을 만들 수 없으니까 얘는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부정성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반대로 아까 설명했지만 이런 용도 다양성인데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 중요하죠. 따라서 이제 토지를 보는 시각인데, 앞에 설명했듯이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땅 자체를 갖고 있으면 따라서 꼬박꼬박 그 땅에 대해서 매번마다 지대를 받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 다른 말로 하나의 잉여분 또는 불로소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용도 등을 변경해서 주인이 뭐 있습니까?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용도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건 생산 요소의 어떤 이 요소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잉여분이 아니라, 이런 잉여분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 요소 일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시험 나왔던 것은 요거 가지고 결국 반대로 시험 냈었는데, 앞으로 분명히 시험 난도 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토지를 보는 시각인데 얘를 뭐 있습니까? 잉여분, 즉 생산 요소를, 즉 불로소를 볼 것인가 아니면 투입 요소를 볼 것인가, 이 차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우리 책은 이게 약간 뒤에 가보겠습니다.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111페이지 보니까요, 갈로 3번 현대적 지대 개념에서 파레토 지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지대, 즉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차이가 있습니다. 요 두 개 차이를 지문상 가끔 시험 내는데, 한마디로 뭐냐? 총수입이라는 것은 전용 수입 플러스 뭐 있습니까? 경제지대 합이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전용 수입 뭐냐? 전용 수입 뭐 한마디로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수입을 가지고 말하냐? 고되게 다른 말로 전용 수입이다. 그럼 반대로 경제지대는 뭐냐? 결국은 공급자의 불로소득이 되어진다라고 본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보니까 이 땅이 만약에 나오는 수입이 있죠. 수입이 30만 원 이하로 남은 저는 이 땅을 농지로 쓴답니다. 그 이상 남은 결국은 뭐냐? 저는 이 땅을 가지고 상업용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상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적어도 뭐 있습니까? 여기서 얼마 이상 수입만 나면 결국 상업 쓰겠습니까? 그렇죠. 30만 원 되겠죠. 이게 뭐냐?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수입이다 해서
이걸 표현할 때 전용 수입이다 쓴답니다. 근데 실제 내가 상업을 이용해 보니까 이 수입이 50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럼 지금 쓰고 있는 총 수입은 5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0에다가 여기 있는 전용수를 뺀 나머지 차이가 얼마죠? 20만 원. 이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지대.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공급자의 잉여분이 되어진다. 즉, 이게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이 곧 뭐 있습니까? 지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조심할 건요. 용어 자체를 봤을 때 이 용어 자체가 전용 수입을 말하냐 아니면 경제지대를 말하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보는가 하면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전적 의미의 지대는 대부분 다 뭐 있습니까? 농업지대는 설명입니다. 그럼 농업지대는 사실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크게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자, 일단 책을 보시면서 자, 책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104페이지 있죠? 자, 거기 보니까 크게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르커스가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니카드가 있고 세 번째 티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가장 중요한 지대에 대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하고 있는 이 3명이에요. 티넨과 니카드와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마르커스입니다. 그 중에서 항상 이 학자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 말입니다. 뭐라는가 하면요. 학자 이름을 꼭 아시고 그 사람이 말했던 무슨 이론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있는 제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제목 자체에 항상 답이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할 것은 자 학자가 3명인데 3명 책을 보시면서 이 이름 보시면서 첫 번째 뭐라 있습니까? 니카드는 차액 지대란 말이 나 있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티넨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입지 지대, 즉 다른 말로 입지란 말 쓰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뭔가 위치지대. 자, 뒷장 있죠? 위치지대설 일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르커스에 뭐 있습니까? 절대지대 이 3개 있습니다. 비록 우리 책엔 독점이란 것도 있지만 독점은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비록 과거에 한번 시험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3명 다시 합니다. 니카드의 차액이다.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티넨의 입지 교차설 또는 뭐 있습니까? 위치지대. 세 번째 보니까 마르커스 절대지대. 요 3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목 속에 뭐가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차액이란 말 뜻이면 뭔가를 뺀 나머지가 지대 아닙니까? 그죠? 위치지대 말 뜻이 뭐냐? 위치에 따라 지대에 달라진다 이 말이고 절대지대 말 뜻이 뭐 있습니까? 모든 땅에 절대 반드시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쉽게 따라갈 수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보니까요. 니카드에 대해서 차액 지대합니다. 이 사람 원래 니카드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지대 공식이고요. 곡물, 즉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의 생산비 요까지요. 요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 차이가 뭐냐? 차이가 지대다 해서 이게 차액 지대를 말씀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니카드는 곡물 가격과 생산비 차액이 지대다 설명되어 있다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티넨은 위치란 말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했으니까 위치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는 뭔가 하면 니카드가 설명했던 요 이론에다가 운송비를 한 개 더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운송비 추가시켜서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보니까 이런 설명되어 있어요. 이 티넨은요. 좀 이따 하겠지만 티넨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 이 말이 중요하답니다. 위치 지대설. 자, 일단 이런 개념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요 설명 나오겠죠. 이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대 원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비록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니카드론 곡물 가격의 생산비 차이가 지대라면 이 지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둘 중에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설마 곡물 가격, 쌀 한 가마니 가격이 강남하고 부산 지역의 가격이 큰 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럼 결국은 곡물 가격이 거의 비슷하면요. 결국은 무슨 차이냐? 그렇죠. 그죠? 그 생산비 차이구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쌀 한 가마니 만드는데 토지가 비옥한 땅과 또 토지가 뭐 있습니까? 불리한 땅,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열등지에서 생산비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니카도의 차익이란 말은 지대 원인 자체가 비옥도, 즉 생산비 차이구나. 이걸 먼저 아시라고요. 근데 반대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T는 위치란 말 뜻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지니까 반드시는 뭐 있습니까? 위치와처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이 세 개 중에 누가 될 것인가 보니까 운송비가 되어지더라. 따라서 여러분들은 운송비 절약이 뭐냐? 지대가 되어진다. 이렇게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제 차액이란 걸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비록 우리 아마 거기 있는 104페이지 보니까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분명히 니카도라는 것은 토지는 비옥도가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비옥도는 차이를 갖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각각 있는 이 덩급에 있는 토지 양이 주어진 양이 100담보씩,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00마직씩 이렇게 똑같이 주어진다 할게요. 그리고 각각 있는 주어진 덩급에 있는 토지에다가 곡물 생산량, 즉 곡물 생산량이 모두가 보니까 100가마씩 뭐 있습니까? 생산을 할 수 있다 할게요. 100가마씩. 그런데 토지 덩급에 따라서 이 쌀 한 가마니 만드는데 생산비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비옥도가 좋은 쪽이 먼저 우선 많은 이 생산비 싸겠죠. 따라서 현재 1등급지는 비옥도 좋기 때문에 생산비가 8만원 될 것이고 2등급지는 뭐 있습니까? 10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4등급은 14만 이렇게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든다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기본 전제가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상 곡물을 생산할 때 생산비가 즉 생산비가 가장 싼, 즉 비옥도 가장 좋은 땅을 최우선 먼저 생산한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은요. 수요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공급량을 만들더라. 요거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 곡물 가격은 어쨌든 마지막 생산되는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에 있는 생산비가 곧 곡물 가격이다. 이걸 가정한답니다. 그러면 자 다시요. 이걸 가지고 만약에 곡물 수요가 50가마 정도 필요하면은 여러분들 뭐 항상 사용되는 덩급은 1등급지만 이용이 충분하죠. 앞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곡물 등을 생산할 때 비옥도가 제일 싼 지역부터 우선 생산한다. 두 번째, 곡물 수요가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 만든다. 이 말은 곡물도 뭐 있습니까? 공급을 50감 만든다 이겁니다. 이럴 때 곡물 가격이 얼마 되냐 물었을 때, 그죠? 앞에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 현재 마지막 이용되는 덩급 몇 등급입니까? 1등급이지. 1등급지에 있는 생산비가 곡물 가격이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명히 뭐 있습니까? 니카도의 지대라는 것은 곡물 가격에다가 생산비 차이다. 이렇게 공식 나 있죠. 현재 곡물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8만원 될 거 아니에요. 1등급지 생산 얼마입니까? 8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진 결과 지대 있습니까? 없더라.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현재 곡물이 만약에 50가마 정도 필요하면요. 지대는 0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곡물이 150가마 정도 필요하면요. 1등급지 최대 생산량이 100가마인데 얘가 필요한 양이 50가마 되다 보니까 50이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2등급까지 이용하겠다. 이럴 때 곡물 가격은 마지막 이용되는 2등급에 있는 생산비가 뭐 있습니까? 곡물 가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10만원이 매매될 거 아닙니까? 10만원에. 이럴 때 뭐 있으면 1등급지에 있는 생산비 얼마예요? 8만원 들어가죠. 요 차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2만원 되어진다. 즉 1등급지 이제 지대가 2만원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데 2등급지는 생산비 얼마입니까? 10만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지대가 얼마입니까? 0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지대는 0이 되어진다. 참고로 한계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지란 개념은요. 한계지는 지대가 0인 걸 말하냐? 이게 한계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계지는 2등급 되겠죠.
자,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곡물이 250가마 정도 필요하면요. 사용되는 등급은 1등급지, 2등급, 3등급까지 이용하겠죠. 이럴 때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이 3등급이 되어지다 보니까 3등급에 있는 생산비 얼마 됩니까? 12만 원 되겠죠. 이렇게 12만 원 되어진 결과 이제는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곡물 가격이 12만 원 될 거 아닙니까? 1등급지 갑니다. 1등급지는 생산비 얼마요? 8만 원 되겠죠. 요 차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이게 4만 원 자체가 지대가 되어진다. 2등급지는 현재 10만 원 되니까 요 차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2만 원 되겠죠. 예. 3등급 뭐 있습니까? 12만 원 되니까 지대가 0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한 개지 몇 등급이냐? 3등급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재밌는 사실은요. 아니, 보니까 똑같은 1등급인데 어떨 때는 0, 어떨 때는 2만, 어떨 때는 4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지대의 원인 자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물었을 때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이용되는 등급, 즉 한 개지보다도 요 차이만큼 비옥도가 좋은 차이가 뭐라고요? 곧 이게 지대가 되어진다. 따라서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니카드라는 사람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대의 원인은 비옥도 차이인데 이럴 때 한 개지를 기준해서 그거보다 좋은 차액만큼이 지대되겠죠. 우리 참고로 있죠. 토지의 비옥도가 좋은 걸 뭐라는 줄 압니까? 우덩지란 말 쓴답니다. 불리한 게 뭐죠? 열덩지란 말을 쓴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시험 보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우덩지와 열덩지 차이가 지대라고 말한다. 이런 시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좀 아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겠습니다. 예, 니카드의 차이건요. 지대 원인은 비옥도 차이 되겠죠. 또한 지대 기준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한 개지를 기준해서 그것만큼 좋은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되어진다. 그러면 우덩지는 지대가 반드시 존재하죠. 그죠? 이 말은 뭐 현재 뭡니까? 현재 250가마 필요하면요. 한 개지가 3등급입니다. 그럼 얘보다 더 좋은 1등급, 2등급이 뭐예요? 곧 이게 우덩지 아닙니까? 그죠? 우덩지는 지대가 존재하지만 한 개지는 반드시 지대가 0 아닙니까? 지대가 없더라. 따라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 말입니다. 한 개지 지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지 외곽에도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곡물이 150가마 필요하면요. 현재 한 개지 2등급 되니까 이 밑에 있는 3등급, 4등급은 자동지대 없겠죠. 그죠? 자, 일단 그 정도, 요 3개 정도의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T 내내 뭐라는가 하면요. 위치 지대에 대해 설명합니다. 위치. 원래 T내는요. 독일에 있는 굉장히 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보니까 굉장히 넓은 대평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중간에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있는 농사를 짓는 수작농들이 보니까 땅을 요구할 때 보니까 A 땅, B 땅, C 땅 중에 주로 어떤 걸 요구하는 보니까 A 땅을 가장 많이 요구하더래요. 먼저 이 대평원이 되어지니까 기본 전제는요. 토지에 대한 뭐 있습니까? 비옥도는 같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생산비를 똑같다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전 보니까 요 도심 근교에 있는 마을 근교에 있는 땅을 굉장히 선호하고 이런 외곽지의 땅을 별로 선호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보니까 가장 큰 게 이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농산물이 도심, 즉 마을은 결국은 다른 말로 좀 확대하면 도시 안쪽까지 가는 운송비하고 외곽에서 만들어진 농작물을 도심 안쪽 가는 운송비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얘는 뭐 항상 뭐 있습니까? 운송비 차이. 요거보다 요만큼 운송비가 절약되는 게 훨씬 더 이익보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대의 원인은 운송비 절약인데 여러분 중요한 말은 요 1번, 2번을 꼭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도심 근교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운송비가 절약되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입지경이 치열하겠죠. 입지경이 치열한 만큼 지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대가 비싸면 이런 사람들은 뭐 있습니까? 1년에 딱 한 번 농사를 짓는 것보다 높은 지대를 주게 뭐 있습니까? 여러 번 경작할 수 있는 채소를 많이 심다 보니까 결국은 얘는 토지가 집약적 이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 근교는 지대가 보통 시험 낼 때는 운송비를 말 싹 빼버리겠죠.
보통 도심 근교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가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렇게 보통 시험 내거든요. 이렇게 낼 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선 T는의 위치 지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가 있어요. 절대지대. 이 사람은 뭐라는가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이겁니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는 땅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데 어쨌든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땅 자체를 갖고 있음에 따라서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반드시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를 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개인한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다 보니까요.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대를 요구하면 모든 땅에 대해서 반드시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여기 있는 요 말 아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얘는 반드시 모든 땅에 지대가 지불되다 보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요. 분명히 니카드는 뭐라 했습니까? 한계지 외곽, 한계지는 지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명히. 없는데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것은요. 항상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있습니까?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래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이거 이입의 설명이 엄청나게 지문상 많이 뜰 수 있습니다. 뜨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뭐가 중요하면요. 핵심적인 키워드에 따라서 답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지대 원인이 뭐냐? 요 구분하시고. 그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얘 특징은 뭐니 이거 아닙니까? 한계지엔 지대 없다의 핵심이고 얘는 특징이 뭐야? 도심 근교는 지대가 비싸기 때문에 토지가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 말이 중요하고 얘는 뭐 있습니까?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존재한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최근 보니까 여기 있는 니카드하고 절대, 즉 마르크스를 비교했지만 사실은 비교 대상이 이 두 개 비교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카드하고 T는 차이는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마 거기 있는 책에 제가 104페이지 있는 갈로 1번, 105페이지 있는 갈로 2번 했습니다. 밑에 있는 갈로 3번 독점지대는 그냥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뒷장에 뭐 있습니까? 갈로 4번에 위치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자, 그 정도 설명이 있지만 쭉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108페이지 뭐가 있습니다. 도시지대. 자, 도시지대가 뭐냐? 결국,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차액지대. 자, 핵심이 뭐예요? 얘는 비옥도에 대한 설명이죠. 맞는 거죠. 절대지대는 뭐 있습니까? 최열등지적 한계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를 설명이죠. 이거 틀린 거죠. 세 번째 T는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비옥도 동일 하더라도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 달라진다 해서 이걸 위치 지대를 쓰겠다죠. 자, 알론스의 입찰지대는요. 이건 나중에 할 건데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차액이란 말은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의 일치하는 점이 뭐 있습니까? 이때는 우리 아까 지대 공식이 뭐라 했죠? 지대란 것은 곡물 가격과 그 다음에 생산비 차이죠. 요 값이 같다면 결국 지대는 뭐 되겠습니까? 0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걸 0인 것을 뭐라죠? 한계지란다. 그죠? 한계지는 지대 있습니까? 없더라. 라고 설명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아주 심플하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지대에 대한 설명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부할 건 앞에 했던 지금 요거까지는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하는 게 뭔가 하면 현대적 지대입니다. 자, 물어보죠. 현대는 주로 관심 있는 대상이 도시 땅입니까? 농촌입니까? 그렇죠. 도시 땅이죠. 도시 땅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자, 일단 책에 있는 내용과 제가 조금 달리 설명하겠습니다. 자, 도시 땅은 뭐가 중요한지 세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번은 이거는요. 왜? 첫 번째 이겁니다. 도로 교통이 발달되어지면은 외곽적에 있는 토지가 더 넓이 도시 땅이 이용될 것인데 이럴 때 지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왜 하필이면 도시 만쪽은 주거, 상업, 공장 중에 상업을 써야 될 것이고 외곽 가면 점점
주거, 공장 형태로 이용될 것이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하고 세 번째 뭐 있는가 하면요. 왜 도시만점 고층건물 들어서 왜 외곽은 뭐 있으면 저층건물 들어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묻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건 내용을 108페이지부터 설명되어진 게 예, 저기 있는 예, 112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지만 일단 아마 앞에 제가 두 개 설명할 건 지금 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서 거기서 입찰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드릴 겁니다.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예, 다시. 자, 도시지대는 주로 관심 있는 게 도시에서 얼마나 가까울 것인가, 접근성이 중요한데 이럴 때 보니까 첫 번째 이겁니다. 도로교통이 발달되지만 즉 운송체가 개선되었을 때 지대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요거 묻는 거고 두 번째 여러 업체가 입지 경쟁이 되었을 때 뭐 있습니까? 왜 도시만 쪽은 상업 등이 이용되어질 것인가 묻는 거고 세 번째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결국은 도시만 쪽은 왜 고층 높은 건물을 쓸 것이고 외곽지가 넓은 땅을 쓸 것인가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있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 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111페이지 갈로 4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도로교통이 발달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자, 잠시 요걸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특히 현대에서 뭐 있습니까? 지대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교통비가 제일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교통비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지대라는 걸 좀 봐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이 도심에서 이게 외곽하는 건데요. 둘러 마찬가지요. 이럴 때 우리 1960년대 보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출퇴근 가능했습니까? 하지 못했죠. 왜 그렇냐? 자기 월급 대비 교통비가 너무나 외곽에 비싸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도로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도심에서 외곽 나갈 때 교통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 서울시로 이용되는 땅은 이것만큼만 이용되어져야 이겁니다. 토지 이용이 이만큼 이용되지만 결국은 지대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만큼만 지대가 발생되겠다죠. 자, 그런데 지하철 등이 건설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있습니까? 더 멀리까지 교통비 절감 때문에 더 멀리까지 출퇴근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로 이용되는 땅이 이만큼까지 이용되어진답니다. 그럼 당연히 토지 이용 대가 지대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만큼 지대 곡선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요 그래프만 딱 그리시면요. 자, 일단 과정은 결국 교통비를 통해 이제 만들어진 건데 교통비 그냥 빼버리시고 있죠. 요것만 이해하시면 아니면 도로교통이 발달하면 무조건 이 그림만 그리시면 어쨌든 문제를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한계지는 지대가 0인점 아닙니까? 과거의 한계지는 요거죠. 그죠? 지금은 도로교통이 발달되어진 결과 한계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뭐 있어? 한계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진다. 요 말이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지대 곡선 길기는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뭡니까? 완만하지. 세 번째, 외곽 지역의 토지 이용도가 높아지겠죠. 과거에 이용되지 않는 유휴지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용도가 높아진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외곽 지역의 지대는 옛날보다 이게 더 올라가지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도로교통이 발달하면 요 그림만 그리시면 그 문제는 쉽게 내가 풀 수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림을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입찰 지대곡선 또는 뭐 있습니까? 입지 경쟁과 지대곡선. 우리 아마 책엔 이게 설명되어진 게 108페이지니까 나와 있는 게 알론선의 입찰 지대인데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자,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각 지역에서 입지하고 있는 산업들은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 자, 일단 이것도 항상 그림 그리시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겁니다. 현재 보니까 이게 도심이고 얘가 외곽이 있어요.
이럴 때 이게 지대가 되어지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지대 곡선 각각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 지불 곡선은 다 차이가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왜 이런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느냐는 건데 잠시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이런 여기가 A 지역. 자, 여기 갖다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해볼까요? 이렇게 3번. 요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럼 현재 보니까 입지가 1번과 2번과 3번. 1번 지역, 1번쯤 왔을 거리, 요 2번쯤 하는 거리, 3번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보니까요. 이 용도가 보니까 A 산업과 B 산업, C 산업이 있으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 주거 공장이 있으면요. 똑같은 지역이지만 분명히 운영, 운영 등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요 1번 도심 안쪽에 있는 지역을 보니까 상업, 그 다음 주거 공장이 있으면요. 상업적이 들었으니까요. 훨씬 더 이 나오는 순수익이, 초과윤이 얘가 100원 정도 나온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하니까 당연히 뭐 있습니까? 90원 정도 나오는데 공장 했을 때 한 80원 정도 수입이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요쯤 와보니까요. 오히려 요 중간점, 도심에서 외곽 중간점 와보니까 뭐 있는가요? 이런 지역은 상업이 들었으니까요. 나오는 수입이 요게 70 정도 나오면 70 정도. 주거를 이용하는 게 이게 80 나온답니다. 공장 이용하니까 한 60 정도 나온다, 수입이. 외곽 가보니까요. 나오는 불로소득이 여기는 한 30이 나온답니다. 얘는 한 40이 나온답니다.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한 50이 나오는데. 그러면 1번 지역에 보니까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요 세 명이 각각 뭐 이만큼 불로소득 발생하면 나는 이만큼 내가 지대를 줄 용이 있거든요. 따라서 각각 있는 이렇게 지대를 줄 용이 있으면 당연히 1번 지역은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제일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상업만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번 지역은 중간쯤 되는데 이 지역은 가장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주거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외곽 지역은 가장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장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첫 번째 말입니다. 각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산업은 이 지역은 상업과 주거 공장 중에 제일 높은 수입이 나오는 사람이 제일 높은 지대를 주다 보니까 얘만이 이 땅을 차지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니까요. 도심 안쪽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 있습니까? 네. 흰 분필이 한번 차지할 것이고 중간중간 결국은 이 빨간 부분이 제일 높은 지대 주겠죠. 외곽 지역은 뭐 있습니까? 예, 파란 분필이 가장 높은 수익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각각에 있는 산업마다 각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산업만의 지대를 준답니다. 지대의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각 산업마다 요 지대 지불 곡선이 차이가 있는 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참고로 여러분들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가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한테 줄 수 있는 지대 금액은요.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득까지만 줄 용이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결국은 각각 있는 지역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있습니까? 순영가. 그럼 순영가 같은 말이 뭐냐? 초과윤. 네? 입니다. 초과인 차이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절대 이 말 대신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순수익에 대한 차이다. 매출액에 대한 차이다. 이런 말은 절대 쓰지 마라. 예? 이런 건 좀 알고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보니까 도심 안쪽에 토지가 할당되는 기업 누굽니까? 도심 안쪽에 토지가 할당되는데 흰 분필이죠. 얘가 뭐 지대 곡선이 가장 급경사이더라. 요거 아시고. 그죠? 네 번째, 특정한 지역의 입지 경쟁에 실패한 기업은요. 만약 현재 요 지역의 상업이 입지 경쟁 실패한 기업은 다른 지역 가지 않냐고 요 주변 지역에 머문답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보통 뭐 있으면 이 지역은 상업지역이요,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요, 이 지역은 공업지역이 쓴답니다. 쓸 때. 그리고 이 도심에서 외곽 나가면요. 결국은 입지가 되는 게 요거는 상업이고 얘는 주거고 이게 뭐 공장 형태로 되어진답니다. 이런 건 좀 내용을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 두 개 더 있습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는데
자, 이 말 아셔야 됩니다. B업번 갑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왜 도심 지역에 상업이 입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네? 왜 하필이면 주거 등이 입지하지 않고 상업이 입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요. 반드시 운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뭐 있습니까?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상업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중요하냐? 고객수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객수 훨씬 더 많은 지역은 도심 안쪽입니까? 외곽입니까? 도심 안쪽이죠. 만약에 도심 안쪽 보니까 고객수가 10,000명 있고 있죠. 외곽 지역은 뭐 있으면 이 고객수가 100명 있다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운송비가 100원, 한 명당 100원씩 들어간다면요. 당연히 뭐 있습니까? 도심 안쪽에 차리면 100명이 도심 안쪽 들어왔을 때 운송비 부담하면 되는데 외곽에다 상가 차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10,000명이란 사람이 이동하는 운송비가 훨씬 더 크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요 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비업 시옷 얘는 이겁니다. 네, 각 지대 곡선상에서 상에서는 지대가 얼마냐 묻거든 지대는 반드시 0이 되어진다. 즉,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예, 다시 상에선 항상 뭐만 존재하는 거면요? 정상 이음만 존재한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지대 금액은요. 초과윤이 발생되는 금액까지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불로소득이 발생했던 금액을 지대를 주면요. 남는 건 뭐 있습니까? 이 지대 곡선 상에서는 내가 초과윤만큼 지대를 주었기 때문에 나한테 올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정상 이음만 존재한다.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입지 경쟁은 주로 묻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피업, 시업 중요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 말 2번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수령가 차이다.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도심 안쪽이 D급번요. 토지 할당되는 기업이 가장 급경사인 기울기 갖고 있더라.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자, 마지막에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와의 요소간 대체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 아마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109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23회 공인중개사 문제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죠. 거기 있는 알론소에 대한 입찰지나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2번 가보니까요. 운송비는 도심에서 멀어짐에 따라 점점 뭐 있습니까? 증가하고 저의 평균당 생산비는 결국 동일하다 가정한다.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대는 기업체 정상 이용과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되면 이 말은 뭐예요? 지대는 항상 잉여분에 대한 대가대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액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니라 항상 뭐 있습니까? 최대 지불 용액이 되겠다죠. 그 다음에 4번 뒷장 가보겠습니다. 뒷장은 또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외곽 지역에 비해서 한정돼 있는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뭐 입지 경쟁이 치열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지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 묻는 건데 일단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있죠.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요. 마지막 보니까 비록 우리 110페이지 현대지대에서 갈로 2번 뭐나 있습니까? 마샬의 준지대나 있죠. 이런 건 그냥 과거에 한 번 시험 냈던 거지 또다시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111페이지 있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토지 자본의 결합이 있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시는데 이건 사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 아닙니까?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등생산 양곡선부터 할 거예요. 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현재 생산 요소 중에서 노동은 30명 고정돼 있다 할게요. 고정돼 있고 자본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는 이렇게 뭐 있습니까?
예, 때에 따라 토지와 그다음에 자본은 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 말은 토지를 많이 투입하면 자본 줄인다는 거 말듯이 이럴 때 만약에 곡물을 갖다가 100가마 정도 만들 수 있는 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토지와 자본이 있는데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만약에 토지 한 단위와 자본 4개 내면 곡물에 대한 생산량이 어쨌든 이게 100가마가 된다 할게요. 근데 두 번째 어쨌든 곡물 생산이 100가마 되기 위해서는요. 이때 토지를 한 단위 더 늘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단위 뭐 10마디 친다면요. 얘가 20마디 되면 당연히 자본은 뭐 있습니까? 똑같은 4단위 넘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 조건은 항상 생산량을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토지와 자본을 어떻게 투입할래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자본은 토지가 늘은 만큼 자본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한 이 토지가 한 단위 더 늘어나면 자본은 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토지가 더 증가되면 자본은 감소한다. 이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 이걸 말하냐? 동일한 이게 뭐야?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기 위한 곡선. 자, 우리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되어지겠죠. 저 현재 이게 자본선이고 얘가 토지에 대한 선이 되면요. 요 표를 그냥 그대로 만들면요. 1, 2, 3, 4 일반 그려보는 거요. 1, 2, 3, 4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토지 하나 넣을 때 자본 4개 들어가겠죠. 토지 2단위 들어가면 자본 3개 들어가죠. 토지 3개 넘어 있으면 자본 2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선을 전부 다 연결한 게 뭐냐? 이게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긴 곡선이다. 따라서 등생산양 곡선은 반드시 우하향 곡선 갖고 있더라. 요거 마시라고요. 그러면 왜 보니까 현재 이런 생산 요소, 즉 자본과 토지가 서로 대체가 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이유가 뭐냐 묻는데 일단 결론은 설명하면요. 요 2개입니다.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요 2개 조건을 먼저 하셨나 항상.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 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도심과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곽. 이럴 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런 자본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물을 짓는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비. 건물을 짓는 건축비가 자본이 되어진다 생각하시라고. 자, 일단 자본. 건물 한 층 짓는데 땅값 빼버리고 건물 한 층 짓는데 요 투입되는 건축비는 큰 차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 즉 무슨 말이냐? 시멘트 한 포가 뭐 도심과 외곽이 차이 있냐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자본 한 단위가 건물 짓는 한 단위가 300만 원 더 간다 할게요. 근데 땅값은 평당 땅값 차이 있겠습니까? 도심과 외곽 굉장히 큰 차이 있죠. 그러면 현재 보니까 도심은 땅값이 평당 500 될 것이고 농촌지역은 한 단위가 이게 200만 원 되어진다 할게요. 그 사람들은 경제 원칙에 따라간다면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생산비가 싼 걸 훨씬 더 많이 투입하죠. 그런 결과 도심지역은 훨씬 더 싼 게 뭐 있습니까? 자본이 더 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을 많이 투입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뭐 있습니까? 토지는 적게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꾸로 외곽지역은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싼 게 결국은 토지에 더 싸니까 토지를 많이 투입할 것이고 자본을 적게 투입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지만은 도심과 외곽에서 투입되는 양은 분명히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냐?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거 먼저 아시고. 거꾸로 자, 두 번째,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토지와 자본 투입 비율은 달라진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금융업을 하는 분은 높은 건물이 필요합니까? 넓은 땅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높은 건물이 필요한 게 얘는 뭐 자본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하고 땅은 좁게 쓰더라 이겁니다. 반대로 금융업을 하는 분들은 목장업을 하는 분들은 뭐 있습니까? 넓은 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넓은 땅이 필요한데 이런 자본, 저층 건물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토지와 자본의 투입비는 분명히 차이 있는 거죠. 요 2개를 먼저 하시고 마지막 할 것은 요 내용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심 안쪽은
토지는 적게 투입하는데, 그죠? 자본, 높은 건물 짓는다. 이 말은 그만큼 토지가 어떻게? 집약적 이용되어진다. 이 말 아닙니까? 외곽적은 뭐 있습니까? 토지는 넓게, 많이 투입한 이 말은 넓게 쓰는데 자본은 적게 투입한다. 이 말은 저천금을 들으시겠죠. 이 말은 한마디로 토지와 자본은 뭐 있습니까? 조방적 이용되어진다. 이 말로 오겠죠. 자, 따라서 마지막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입니다. 이 말은 토지분에 뭐 있습니까? 자본을 갖다 투입하는 말 뜻이고요. 근데 도심은 뭐 있습니까? 토지는 적게 투입하고 자본은 많이 투입할 거 아니에요. 분모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은 크다. 또 토지에 대한 자본에 대한 비율은 높다 이렇게 해야 되죠. 반대로 외곽적은 뭐 있습니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분명히 자본은 적게 투입하는데 토지는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분모가 더 큰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토지에 대한 자본 대체성은 훨씬 더 낮다. 또는 뭐 있습니까? 투입비율이 훨씬 더 낮다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에서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내용을 봤으면요.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한 번 더 보시고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 내용은, 우리 아마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있는 112페이지까지 설명했습니다. 112페이지 있는 5번에 도시 토지 가격이 있죠. 이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니카드 가볼게요. 니카드는 분명히 무슨 차이입니까? 비옥토 차이죠. 핵심 것 아닙니까? 위치는 결국 뭐에 따라서 중심지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중심지에 멀어지면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대는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설명한 게 운송비 따졌습니다. 누구죠? T는의 위치죠. 마찰 비용이란 교통수단이 뭐 좋을수록 그만큼 마찰이 적어서 이때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봤다.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원래 이 마찰 비용은 좀 다르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제가 설명할 필요 없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 처음 본 내용은 사실은 거의 정답한 게 없거든요. 이런 거요. 자, 현재 보니까 이게 마찰 비용 이론입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도심 안쪽과 외곽이 있을 때 한번 잘 보세요. 도심 안쪽은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이 교통비가 수반되겠습니까? 안 들 거 아니에요. 안 들면 결국 뭔가 하면 여기에 전체가 마찰 비용이에요. 자, 그러면요. 요것만큼 분명히 지대될 겁니다. 지대가. 근데 외곽 중간이 요만큼 하는 교통비 점점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은 결국은 뭐 있습니까? 자, 요것만큼 뭐 있어? 결국은 우리가 교통비가 든 만큼 전체 내용 중에서 전체 있는 마찰 비용 중에서 요것만큼 뭐 있습니까? 지대액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대를 분명히 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요. 지대가 점점 이렇게 뭐 있습니까? 다시 교통비가 올라가면요. 지대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따라서 이래 되는데 여기 지대요. 자, 요 두 개의 비용을 합쳐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도심 안쪽은 교통비는 0인데 이것만큼의 뭐야? 지대지. 그죠? 이 주머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머니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대를 낸 만큼 교통비 이만큼 절감되니까 그죠? 요 절감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요 값 합과 요 값 합은 요 전체 합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되어진 게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마찰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뭐 있으면 적어지면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서 요 교통비하고 지대에 뭐 있습니까? 합으로 본다. 이 말이 말뜻이. 이건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토지 입지 경쟁이 일어나면 입지 경쟁입니다. 최대 순형가를 올릴 수 있는 산업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때 최대 순형가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든지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거 뭐 있습니까? 결국은 불로소득은 무엇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독점지대라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자체만 가지고 지대 발생한다. 우리는 요걸 말하냐? 다른 말로 절대지대란 말씀을 합니다. 절대지대. 그죠? 독점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지대는 한마디로 차액지대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적 한계지에서도 뭐 있습니까? 지대가 발생하는 걸 설명에 따라 설명되어진 게 여기 마르커스의 절대지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3번과 4번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이건 제가 일부러 수업을 그냥 넘어간 이유 뭔가 하면 큰 의미가 없더라 이겁니다. 다만 4번은 이 말입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 예, 특정한 토지 입지 경제 발생하면 최대 순영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땅을 차지한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되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오늘 했던 게 내용은 사실 꽤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과거에 났듯이 항상 고전이죠. 농업지도 중요합니다. 농업지 누가 있으면 3명 있죠.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제일 중요한 리카르도의 차액, 티네는 입지교차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요 세 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도시지대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또 우리 마찰 비용 같은 건 사실 시험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대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뭐 있습니까? 입지에 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